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확실하게 여러 의견 구하고자 씁니다. 남편은 직원 6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난 그 회사의 사무 업무를 보고 있어요. 사실 회사는 우리 아빠가 지분 100%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.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빠 회사에 다녔고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는 게 없어요.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이 있었으나 벌이나 줬거니 이 회사가 훨씬 좋아 이직했어요. 아빠는 무남동녀 외동딸인 자기 딸의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나보다 더 높은 이사 직책을 주셨어요. 아빠가 대표이사지만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고 남편이 현재 대표자나 다름없는 상태예요.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점은 회사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 잘 몰라요.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업무 능력이 없습니다.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이 진행되어 있기를 바랍니다. 일이라는 게 프로세스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상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요구하는 그 시점에 그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온갖 모욕적인 말로 화를 내요. 직원들이 남편이 내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자주 봅니다. 그래서 종종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돼요. 남편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늦게 처리된다고 해요.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도 대표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. 그리고 종종 지각하는 것 때문에 일 시킬 때마다 아침에 지각한 게 떠올라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. 아침에 지각하는 이유는 아이 등원 때문이에요.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아이 씻겨서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일까지 하고 출근하려면 빠듯합니다. 지각하지 않으려고 유치원까지 빠르게 밟다가 사고 날 뻔했던 적 많아요. 그 뒤로 지각하더라도 무조건 아이 안전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운전합니다. 도로 사정에 따라 차가 막혀서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. 두 번째 문제는 아이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.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감정이 있고 취향이 있는 한 명의 인격체인데도 아이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자기 기분을 먼저 생각해요. 지난번에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평소 아이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사주는 편이었는데 느닷없이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남편이 안 사주기 시작했어요. 그 과정에서 왜 모든 걸 사줄 수 없는지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하며 교육한 적 없고요. 아이는 평소 원하는 걸 다 사주던 아빠가 갑자기 안 사준다고 하니까 제대로 삐쳤고요. 남편은 평소 아이에게 잘하는 편인데 아이가 식탁 앞에서도 숟가락으로 밥을 깨작거리며 입 내밀고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빡쳐서 그따위로 먹을 거면 먹지 말라고 혼자 성질내며 애 밥그릇을 싱크대로 툭 던졌어요. 그릇 깨지게 던진 건 아니고 물건 던져서 놓을 때처럼 던졌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겪은 적 없어서 너무 놀랬어요. 아이가 놀랐는데도 남편은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고요. 10번 잘하다가 한 번씩 자기 기분 별로일 때 아이한테 너무 기분파 같은 행동을 합니다. 그 행동 뒤에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절대 사과도 하지 않아요. 남편의 생각은 이제 슬슬 본인 성깔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해요. 저의 교육 방식이 엄격하지 않아서 아이가 오히려 나쁜 버릇이 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. 벌써부터 입 내밀고 밥 안 먹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생 되면 우리 말 들을 것 같냐고 합니다. 본인 기분 나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칼같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하네요. 위에서 말했듯 우리는 맞벌이입니다. 아침 식사, 아이 등원은 내가 시킵니다.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 분께 요청해서 해결하고 요리는 주로 시댁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없을 때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음식들 만들어서 넣어두고 가십니다. 아이 하원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시고 야근해야 할 때 부부 동반 모임을 가야 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십니다. 친정은 타지에 있고 엄마도 직업이 있어서 가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 부분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셔서 직접 본인이 하시겠다며 몇 년 동안 도와주고 계십니다.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매달 제가 150,
남편이 150 총 300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드리는 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? 라는 말로 사람 속을 박박 긁어요. 가사 도우미분이 치워주실 때 빼고 우리끼리 매일 먹고 쓰는 그릇들은 식기세척기로 돌리고 빨래는 세탁기로 해결하고 먼지는 로봇 청소기 돌리는데 내가 집안일로 뭘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. 남편은 내가 며느리로서 시댁에 자주 전화하지 않고 찾아뵙지 않고 명절이나 이럴 때 가서 전 부치지 않고 자기 엄마 혼자 다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어필합니다. 일단 나는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전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매달 드리는 돈 이외에도 지난 생신 때 500만 원 드렸고 시부모가 갖고 싶다 말씀하신 것들은 다 사드렸어요. 시집 오고 1년에 한 번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시라고 가이드까지 붙여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어요. 내가 시집 오기 전에 해외여행 가보신 적 없다고 하셔서 처음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 매년 당연히 보내드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. 이거 보내드릴 때도 남편이 보탠 거 전혀 없어요. 어느 순간 당연한 며느리의 선물이 되어버렸죠. 가사도 도우미분이 오실 때는 정말 손 뗄 거 없이 깔끔하지만 아이들이 놀다 놔둔 장난감, 책, 인형 같은 것들도 다 치워야 하고 아무리 세탁기가 다 한다고 하지만 건조된 빨래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놓는 것도 내 몫이고 식기세척기가 다 해놓은 그릇들 정리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.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은 전혀 없고 남편이 하는 건 회사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와 목욕같이 해주는 게 전부입니다. 그것도 골프 약속 없거나 술자리 약속 없을 때뿐. 나는 경단녀 되기 싫어서 아이 낳고 쉬지 않고 육아와 직장을 겸하느라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고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커피숍 가서 마셔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. 명절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었던 일이에요.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나 세 식구밖에 없기 때문에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시댁도 그 부분은 이해해줬어요. 그래서 처음 몇 년은 친정을 먼저 가는 것에 남편도 불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친정에 갈 때마다 명절이라 길 너무 막히고 오래 걸린다. 올해는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가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시댁에서도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올해는 언제 올 거냐며 보채는 듯한 전화가 옵니다. 그래서 작년엔 눈치 보면서 갔던 친정에서 1박 2일밖에 못 있고 돌아왔어요. 그때 친정에 거의 반년 만에 간 거였는데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 엄마가 해준 밥 받아먹고 과일 받아먹고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. 그래놓고 본인 집 가서 전 안 부친다는 소리 하니까 우라통이 치밀어서 몇 번 심하게 싸운 적 있는데 명절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눈 뒤집히니까 이젠 대놓고 말 안 하고 돌려 말하면서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친정 가는 와이프 배려하는 남편 뽕에 취해서 자기처럼 처가부터 생각해주는 남편 없다며 이런 소리를 지인들 앞에서 막 그냥 합니다. 나는 그 꼴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일찍 갈 수 있는 시댁인데도 명절 때 더 학을 떼고 늦게 간 것도 사실이에요.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들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. 나는 변기에 오줌 튀어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남편은 꼭 변기에 서서 소변을 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본 적도 있지만 남편은 자기는 앉아서 못 산다고 꼭 서서 싸야 한다고 발광해서 포기하고 산 지 오래됐어요. 또 나는 목욕하고 나면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고 물기가 가득한 걸 싫어해요. 그래서 항상 사용 후 빠르게 말리기 위해 문도 열어놓고 다 마를 때까진 환풍기도 틀어놓는데 남편은 내가 부주의하게 환풍기를 돌려놓고 나오면서 항상 할 말 없으니까 말리려고 환풍기를 돌린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.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놀리는 듯한 말투로 혼자 말하고 혼자 웃습니다. 또 욕실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자기 결혼 전 부모님이랑 살 땐 항상 욕실 문을 닫고 살아서 욕실용품, 몸세정액이나 샴푸 같은 냄새들을 거실이나 식탁 앞에서 맡을 일이 없었는데 나랑 산 뒤로 밥 먹을 때 욕실 냄새가 나면 밥맛 떨어지고 기분 더러워진다고 합니다.
잘 때도 계절별로 이불을 바꿔서 온도에 맞게 조절하는데 남편은 몸에 열이 많아 가을까지 에어컨을 켜고 자요. 같은 방 쓰니까 에어컨 켜고 자는 게 너무 추워서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하면 온도도 그렇게 낮게 틀지 않는데 왜 추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. 너무 유난이라고 합니다. 그런 말 들을 때면 잠도 편하게 못 자는 것 같아서 빡치고 피곤해서 몇 번 싸운 적 있어요. 그리고 진짜 싫은 것 중에 최고는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어요.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싫어서 제발 고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.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로 힘들어하는 게 웃긴다며 더 일부러 입 벌려서 쩝쩝거리며 먹어요. 그러면 맞은편에서 밥 먹는 나는 남편의 입안에 씹힌 음식물들을 쳐다보며 밥 먹는 상황이 되는데 역겨워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번 진짜 밥 먹다가 구토 올라왔는데 남편은 내가 유난이고 도를 넘는다고 생각해요. 쓰다 보니 하나에서 10까지 다 안 맞아서 왜 살고 있나 현실을 깨닫게 되네요. 진지하게 이혼 생각 중이고 남편도 자기가 이상한 거면 군말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이혼을 생각하는 제가 미친 것 같다고 하네요. 객관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.